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통계 그래프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통계 그래프는 데이터의 전체적인 분포, 특징, 구성 요소 간의 비율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연구자는 통계 분석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혹시 문제가 있는지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산업적 및 사회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통계 그래프가 있지만 많이 활용되는 히스토그램, 산점도, 파이 차트, 상자 그림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특정한 수치형 데이터를 일정 간격의 계급으로 표현하고 각 계급의 빈도를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현합니다. 데이터의 분포 형태, 중심 위치, 산포성 등 분포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적절한 히스토그램의 조건으로 첫째, 각 계급의 기둥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각 계급의 구간들의 크기가 동일해야 합니다. 셋째, 히스토그램의 전체 면적이 1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래 히스토그램은 고객의 분포를 연령 변수로 분석합니다. 각 계급의 크기는 10살로 10년이죠. 10년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편의상 10년의 크기에서 예외를 적용하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쇼핑에서는 고객 서비스 만족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시각적으로 분포의 형태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히스토그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1단계에서는 모듈 및 데이터를 탑재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플로립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히스토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파이플롯 서브 모듈도 또한 불러왔습니다. 2단계에서는 한글 깨짐 현상을 방지합니다. 실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예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한글이 포함되어 있어 한글 깨짐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플로립 리파람스 폰트 패밀리 equal 맑은 고딕 코드는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설정하여 한글 깨짐을 방지합니다. 매플롭 rc 파람 axis unicode 마이너스 equal false 코드는 그래퍼에서 마이너스 기호가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3단계에서는 히스토그램을 작성합니다. %maplolib inline 코드는 콜렉과 같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에 직접 시각화 출력물을 표현하기 위해 입력하는 일종의 특별 코드입니다. hist 함수로 히스토그램을 작성합니다. 포함되는 인자로는 알파는 그래프의 투명도, 빈스는 계급의 개수, rwidth는 바 사이의 간격, color는 바의 색상, 그리고 레이블은 범 내에 표시되는 텍스트입니다. 4단계에서는 그래프의 외형적인 옵션을 설정합니다. 레전드 함수는 변수의 범내입니다. 그리드 함수는 그래프의 격자선을 그립니다. xLabel 함수는 x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yLabel 함수는 y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xTix와 yTix 함수는 각 축의 글씨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때 인자로는 폰트 사이즈를 이용합니다.
show 함수는 그래프를 출력하죠. 이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출력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결과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서비스 만족도가 5점, 6점, 7점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6점, 5점, 7점의 순서입니다. 1점, 2점, 3점, 4점 평가의 비율은 낮습니다. 따라서 A 쇼핑의 서비스 만족도는 대체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낮은 점수의 고객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결과를 분석해서 전략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산점도입니다. 앞선 히스토그램의 단점은 변수 간 연관성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산점도는 두 개의 수치형 변수를 2차원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변수 간 관련성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리하면 산점도는 두 변수의 관계를 좌표 평면상의 점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방문 횟수와 클레임 횟수 간 관계를 보여줍니다. X축은 방문 횟수입니다. 그리고 Y축은 클레임 횟수입니다. 두 변수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점들이 삼포도이죠.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X값이 커질 때 Y값이 작아지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대체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방문 횟수가 많아지면 클레임 횟수도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 즉 직선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 횟수 5에서 10회 사이의 경우에는 이전의 횟수와 비교해서 클레임 횟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선형성이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A 쇼핑에서는 고객의 총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 방문 빈도가 높은 고객을 타겟으로 설정할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루션으로 방문 빈도와 총 매출액 간의 관련성을 산점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1단계에서는 필요한 모듈과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2단계에서는 한글 깨짐 현상을 방지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앞선 예제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3단계에서는 산점도를 작성합니다. plot scatter 함수를 이용하죠. 이 함수를 이용하면 옵션 설정과 그래프 출력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인자들을 살펴보면 X와 Y를 이용해서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리드 인자를 true로 설정해서 그래프에 격자선을 넣어줍니다. 타이틀 인자에는 산점도에서 표시될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출력됩니다. 우선 방문 빈도와 총 매출액 간에는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 빈도가 커지면 총 매출액도 커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방문 빈도가 50회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방문 빈도와 총 매출액 간의 관계가 명확한 반면
50회를 지나면 매출액 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면 50회 이전까지는 우량 고객이 되기 전까지이고, 이때는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하지만 50회 이후의 우량 고객의 경우에는 방문당 구매액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이 차트입니다. 다른 말로는 원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파이 차트는 명목형 척도로 측정된 변수의 각 항목에 대한 비율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원 내에서 파이 조각처럼 분리하여 표현하죠. 파이 차트를 통해 명목형 변수의 구성 요소 간 전체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파이 차트 내 구성 요소의 합은 100%입니다. 아래 예시는 고객의 구매 품목 간 비율을 보여줍니다. 구매 품목은 4가지로 패션, 화장품, 식품, 가전입니다. 파이 차트를 보면 패션이 39%로 가장 높고 가전이 19%로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쇼핑은 구매 유형에 따라서 고객들의 분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해서 파이 차트를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코딩입니다. 1단계에서는 모듈 및 데이터를 탑재합니다. 2단계에서는 한글 깨짐 현상을 방지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앞선 예제와 동일하고요. 3단계에서는 구매 유형별 고객 그룹화하기를 진행합니다. 파이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룹화가 필요하겠죠. 이번 문제에서는 구매 유형을 기준으로 고객을 구분하는 것으로 미리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함수로 group by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특성을 기술 통계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describe 함수를 사용합니다. 4단계에서는 파이 차트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앞선 3단계의 describe 함수를 통해서 구매 유형이 총 4개이며 각 구매 유형별로 고객의 수를 파악했습니다. 이번 코드에서는 추후 파이 차트를 그려주는 함수의 인자값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을 각각 객체로 저장합니다. labels 객체에는 4개 그룹의 이름을 저장합니다. sizes 객체에는 각 그룹별 크기인 고객 수를 저장합니다. colors 객체에는 각 그룹의 색깔을 저장합니다. explode 객체에는 특정 그룹에 대해서 시각적인 분리 수준을 결정하는 값을 저장합니다. 값이 0이면 붙어 있고요. 값이 커지면 분리되어서 표현됩니다. 5단계에서는 파이 차트를 작성합니다. 함수로는 파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인자로는 sizes, explode, labels, colors 등을 통해서 4단계에서 저장한 객체들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AutoPCT 인자는 백분율 표기 방식입니다. 조금 복잡한 코딩인데요. %1.1f% 값은 소수점으로 한 자리 방식의 퍼센트로 소수점 한 자리 방식의 퍼센트로 표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섀도우 인자는 그림자 효과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앵글 인자의 경우에는 90을 설정했는데요. 이것은 90도를 시작점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그룹 4가 49.6%로 가장 큰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그룹 1이 4.3%로 가장 작은 그룹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상자 그림입니다. 수치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미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히스토그램보다 좀 더 상세한 분포 정보를 원할 경우가 있겠죠. 이때 상자 그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자 그림은 좀 더 상세하게 분포를 보여줄 뿐 아니라 분포의 형태를 정의하는 다양한 통계량도 함께 보여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자 그림은 자료의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값과 함께 25% 값에 해당하는 Q1 값, 50% 값에 해당하는 Q2 값, 75% 값에 해당하는 Q3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왼쪽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상자 그림의 단순한 형태입니다. 왼쪽 수렴 끝이 최소값, 상자를 기준으로 왼쪽이 Q1, 상자 내부의 선이 Q2, 상자의 오른쪽 끝이 Q3, 그리고 오른쪽 수렴 끝이 최대값이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들의 연간 방문 횟수가 변수라고 한다면 최소 2회이고 최대는 27회, 그리고 Q1은 5회, Q2는 9회, Q3는 14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이 중간값 Q2보다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게 쳐져 있는 모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A쇼핑은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할인 쿠폰이 성별에 따라서 활용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상자 그림을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모듈과 데이터를 탑재합니다. 시각화를 위해서 또 다른 패키지인 C본을 이용합니다. C본 패키지는 통계 그래프와 그림을 만드는 과정을 단순하게 해주는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매플로립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넘파이와 판다스의 자료 구조를 지원합니다. 히스토그램, 밀도 그래프, 막대 그래프, 상자 그림, 산점도 등 기본적인 통계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테마와 색상 팔레트가 내장되어 있어서 꾸미기에도 편리하죠. 2단계에서는 한글 깨짐 현상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상자 그림을 작성합니다. 박스플롯 함수를 이용합니다. 인자로는 X축과 Y축을 지정합니다. HUE, 휴 인자로 카테고리 변수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데이터 인자로 사용할 데이터 세트를 지정합니다. 이제 상자 그림 코드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성별의 경우에는 0과 1로 데이터를 코딩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두 집단의 분포를 살펴볼 경우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할인 쿠폰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이상으로 통계 그래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